있잖아요. 그런 사설 모의고사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좀 있을까요? 사설 모의고사는 분명히 평가원 모의고사랑은 차이가 있단 말이야. 평가원 문제보다 사설 모의고사가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사설 모의고사 입장에서도, 그걸 내는 측에서도 이게 만약에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쉽게 나오면은 학생들한테 조금 뭐 무시 아닌 무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뭐 좀 쉬운 시험이다, 요즘 경향을 못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렵게 나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 시간 관리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 평가원이면은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던 시간도 오버될 수가 있고, 시간 관리에 있어서 그거를 목표로 해야지 무조건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그냥 내가 우겨 넣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풀이의 습관들이 많이 달라지고, 문제풀이의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을 좀 초과하게 되는 거야. 사설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평상시보다 못 보는 결과가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 사설 모의고사를 보고서 멘탈이 흔들린다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다. 그러니까 예상이 되어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사설 모의고사를 볼 때 이거를 훈련의 용도로서 쓰고 멘탈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훈련의 요소로 쓰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걸 풀 때 실제 모의고사보다 조금 과하게 어려운 것 같으면 시간에 그냥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초과해서 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재영이 같은 경우에도 5분 초과해서 풀었다고 했잖아. 지금 재영이를 내가 예시로 드는 이유는 지금 5분을 초과해서 봤는데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정도 나오는 시험에서 2개밖에 안 틀렸단 말이야. 사설 모의고사를 사설 모의고사답게 잘 보고 멘탈도 흔들리지 않고 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케이스여서 내가 지금 여기 남아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한 거거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재영이가 생각하는지, 그게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분 초과가 됐을 때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5분 초과됐을 때 생각보다 많이 초과가 안 됐다는 아 그래? 네. 되게 긍정적이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사설 모의고사가 멘탈을 깨트리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이걸로써 멘탈을 다질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적은 시험이 남은 경험을 해봤고, 네. 그걸 통해서 비록 5분 정도가 초과됐지만 그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오히려 거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그렇죠. 취한다. 결국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누군가는 5분 초과했으니까 나는 이게 수능이면은 완전히 또 그 5분 초과되는 상황이 수능 시험장에서 주어지지 않았을 거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진짜 실전이라면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왜냐면 수능이라고 해서 그때 멘붕 되는 것보다는 그냥 어찌저찌 푸는 게 더 나은 거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얘기네. 이번 시험에서는 5분만 초과가 됐는데 만약에 다음 시험에서 혹시나 너가 15분 정도가 초과되고 막 한 9개 틀렸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저는 문제 탓을 하고 싶네요. 아, 문제 탓을? 자신의 탓이기보다는 그것도 정말 나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남 탓을 하는 게 멘탈 관리에 있어서는 좋은 요소도 난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뭐 발전을 하려면 남 탓하지 말고 이제 모든 걸 자기 탓으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나의 진짜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데, 나는 남이 엮여있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온전히 나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실제로 생각을 하거든. 남 탓을 하는 게 더 필요한 상황도 있다, 멘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 아주 그것도 좋은 태도인 것 같다. 문제의 탓을 일단 한다. 결국에 자기의 어떤 공부 방식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 내가 공부 방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휘둘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너는 지금 공부 방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네. 나랑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사설 모의고사를 왜 문제 탓을 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나만의 정신승리가 아니라 왜 그런가. 평가원 문제랑 수능 문제는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검토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인력과 비용이 훨씬 많이 요구가 된단 말이야. 근데 사설 문제들은 일주일에 하나씩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지. 검토 과정이 그 수준으로 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국어 영역에서는 이런 표현도 되게 중요한데, 해당된다 아니면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원이면 해당될 수 있다라고 다듬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냥 해당된다 이렇게 나온다던가, 그럼 그런 미세한 차이 하나가 1분, 2분의 고민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럼 그 1분, 2분이 쌓여서 다음 지문에 1분, 2분을 못 읽게 할 수가 있어. 그럼 1분, 2분을 못 읽으면 문제 풀 때 또 1분, 2분 못 읽은 것 때문에 2, 3분이 더 걸릴 수가 있어. 그럼 2, 3분이 더 걸리면 다음 문제 풀 때 또 다음 지문에서 2, 3분을 더 빨리 풀어야 되고, 그럼 그 다음 문제 풀 때 또 3, 4분을 더 문제 풀 때 고민하게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
과정의 부족함으로 인한 미세한 어떤 출제 과정의 잘못들이 실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실전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는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볼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도 거의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 재영이 생각은 어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멘탈이 깨질 바에 안 푸는 게 낫고 오히려 멘탈을 회복시켜주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게 그렇게 사용할 게 아니라면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의 멘탈을 회복시켜주는 도구라 했잖아. 그거에 또 너무 심취한 애들이 있어. 아, 어떤 거냐면 한 이틀 공부하고 사설 모의를 한번 쳐봐. 근데 또 좀 잘 안 나온 거야. 그럼 또 한 이틀 공부하고 또 쳐봐.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 이틀 전에 본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근데 계속 그냥 시험만 쳐보는 거지. 혹시 내가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이틀 안에 실력이 또 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또 너무 가면 안 되고 그 두 가지 예시가 시험을 봐서 멘탈이 깨지는 거랑 멘탈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자주 보는 거 공통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 방식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인데 결국에 그런 행위를 하는 두 그룹은 둘 다 자기 자신의 현재 공부와 자기 실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실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부족하다면은. 근데 하는 공부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선생님을 선택한 기준이 있을 거고 수업을 선택한 기준이 있을 거고 그걸 선택했다면 믿고 가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맞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긍정적인 생각과 그 본 시험 세트에 대한 충분한 검토, 복습과 그것으로부터 평가원적 관점으로 얻어낼 걸 충분히 얻어내는 거, 이게 되면은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 거고,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사설 모의고사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불안해하고 그 불안감 때문에 이 세트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설 모의고사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